안녕하세요. 복습하는 기태 25강 시작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죄송하고요. 제가 코로나 백신 1차 예방접종 이후에 좀 컨디션이 흐트러져가지고, 이제 좀 올립니다. 쭉 이제 올릴 거예요. 자, 우리 교재 1권에 192쪽 펴시면 되고요. 보면 추론적인 독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글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 추론하는 거, 이런 문제들 나오게 됩니다. 예문 한번 가볍게 볼게요. 그죠?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추론 중에 하나가 뒤에 이어질 내용 같은 거 물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전체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내용들 뒤에 이어질 것은요. 내용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그죠?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질 겁니다. 뭐 크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추론 영역에서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용상 연결되는 고리들을 한번 찾아야 돼요. 일단 보면 빈칸 앞에 순수 공공재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수 공공재에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앞부분에 보시면요. 순수 공공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배제성이 강한 공공재이다 라는 거고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생산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제 주체라 할지라도 소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비배제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같은 경우는요. 이 순수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배제성, 그 다음에 이 배제성의 특징과 연결되는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소비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적인 독해를 위한 이론 같은 것들 나와 있는데요. 얘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거 물어보는 유형으로도 응용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추론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내용 자체에 소전제와 결론이 주어져 있을 때 대전제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전제하고 결론을 준 상태에서 대전제 물어볼 때 이렇게 그죠? 공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해서요. 인간이다 죽는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된다는 거. 물론 한편의 글 속에서는요. 단락 하나를 주고 나서 그죠? 크게 두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의 소전제, 두 번째 단락의 결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서 소전제 결론 파악한 다음에요. 이 글 전체가 성립하기 위해서 깔려있는 대전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인간은 죽는다라는 요 뒷부분의 내용들이 연결되는 것이 대전제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한편의 글 속에서 연역적인 추론이 나타나는 방식 같은 거 나와 있어요. 그죠? 크게만 확인해 보죠. 그죠? 이를테면 지적 교양의 중원처는 독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적 교양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의 글 속에서 중심 내용을 이렇게 3개 정도 잡았을 때 이런 데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연역 추론의 방식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요. 귀납 추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죠? 귀납 추론 자체는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례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법칙을 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귀납적인 추론이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내용 추론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거죠.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는 내용 앞과 뒤에 빈칸이 주어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빈칸 속에는요. 이런 사례들을 종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보면 이 예문 보시면서 3번의 예문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귀납 추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요. 이런 거예요. 결론에 이르는 방식을 봐야 되는데 얘는 연역 추론이 아니고요. 보면 첫 번째 단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배심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사례들을 점검한 다음에 이 사례들의 공통점에서 끌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냐 나중에 얘기하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귀납적 추론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귀납 추론의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유비 추론해가지고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내용 전개 방식 할 때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비 추론 그러면 두 개의 사물이나 두 개의 상황이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것도 유사할 것이라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실제로는요, 한 상황이 다른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비 추론의 방식을 보면요, 이를테면 이집트 문명과 황하 문명에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황하 문명도 이집트 문명처럼 그저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었을 것이다 해가지고요, 확인되지 않은 공통점까지 이제 추론을 하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문하고 요 지문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이죠. 이를테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상황이 운동선수가 띵틀을 넘으려는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집을 고치는 상황이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상황과 비슷하다라고요. 상황 대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유비 추론이 되는 거고요. 이런 유비 추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내용 적용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을 준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나 비슷한 사례를 찾으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속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를 잡아야 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문제 한번 보죠. 첫 번째 유형이요, 이제 그죠, 내용 추론에서 비문학에서는 전체적으로 5번째 유형이 되는 거고요. 내용 추론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나 생략된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죠? 뭐 문제 유형은 가볍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내용 추론에서요, 유형 잡는 독해 비법 한번 볼게요. 전제를 찾는 문제에서 제시문의 주제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의 형태로 제시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부정 가정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전제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우 명제를 활용해 가지고요, P이면 Q이다의 형태로 바꾼 후에 전제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 이 내용 추론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실일치 문제에서 제시문의 내용 중에 이를테면 부정 가정형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때는요, 대우 명제로 바꿔서 사실일치나 내용 추론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자, 가볍게 한번 실제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일단 한번 보시면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없는 거 해가지고요, 대표 기출문제 197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게, 기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한다라고 했을 때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지 4번이 재밌는 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거죠. 이 문제 푸시면서 1, 2, 3번이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4번 같은 경우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보시면 뭐 역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 국가직 7급 문제인데 바로 답으로 넘어가 보면 4번에요.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한다라는 거. 지금 이 제시문에서 표정 얘기하는 것은요, 같은 표정이라도 앞뒤에 어떤 장면을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한다는 얘기는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한다, 아예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추론할 수 있는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가 재미있죠. 다음 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연결하는 것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꼴없이 불분명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글의 결론이 되는 거고요. 자, 왜냐 화면으로 연결해서 선택지 3번이나 4번 연결해 보면 되는데, 이 문제 풀면서 우리가 이제 헷갈렸던 부분이 선택지 3번을 연결하든 선택지 4번을 연결하든 왠지 말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2번 문제가 바로 우리 대우 명제를 활용해야 되는 패턴이에요. 이를테면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부정 가정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왜 이런 거예요? 기억나시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이 되는 건 뭡니까?
Q가 아니면 뭐예요? P가 아니다도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 바꿔서 반대로 가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번 문제의 결론은요. 이런 거죠. 앞뒤 순서 바꿔서 부정해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분명해지려면, 그죠?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선택지 3번을 연결해보면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3번 왜냐하면 말과 생각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는 연결이 되는데 선택지 4번 연결해보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지려면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 순서상 전제는 언제나 결론에 앞서는 건데 전제가 결론하고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요. 전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생각보다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대우 명제를 활용하는 것은요. 사실일치나 내용 추론에서요. 난도가 올라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유형 한번 가보죠. 자, 추론적 독해에서는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거고요. 내용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이 내용 적용하는 문제의 핵심은요.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원리, 관점, 개념, 단계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순차적으로 잘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유추의 방식을 활용해 가지고요. 제시문에서 언급한 속성과 비슷한 속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례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요. 대표 기출 문제 바로 한번 볼게요. 그죠? 이 문제가 재밌는 게요. 지금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 문법적인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다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선택지 3번이요. 이거 보세요. 자, 영어에서는 스트리트처럼 세 개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낼 수 있지만 한글에서는 점고, 갑도에서 보듯이 세 개의 자음을 연달아 소리낼 수 없다. 내용 자체로는 맞는데요. 연속해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제시문이하에 하나의 개념이나 원리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용 추론에서 봤던 거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추론이라는 것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찾는 거기는 하지만 관련되는 내용이 제시문에서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죠?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보죠. 역시 이제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그죠? 1번 보시면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했을 때 기준 잘 잡아야 되죠. 그죠? 뭡니까?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뭐예요? 감각이라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때 얘기하는 감각에 대해서도요. 돌이 단단하고 물이 부드럽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단단하고 부드럽다는 촉각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의 원천이 되는 감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후에 보시면 감각이 지식으로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경험론자들은 감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결국 그러면 이걸에서는요. 경험론자들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에는 어쨌든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4개 중에요. 감각과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3번에 종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뭡니까? 감각 중에 시각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원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은 선택지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까지 한번 확인하죠. 자,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요. 그죠? 일단 보면 동조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동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정보들 찾아야 되는 거죠. 가볍게 보시면요. 1번에 그죠? 줄서기 경우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더 높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많다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왜 이 문단에서 동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넷째 줄에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번과 관련되는 내용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동조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도 연결해 보면요. 결속력이 강할 때 동조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내용과 관련이 되는 거죠. 결속력하고 응집력이라는 것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보세요. 일단 동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왜 1문단 한번 보시면 1문단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나와 있죠. 동조현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마지막 두 줄인데요.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조 입장을 취하게 된다라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신념이 동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죠. 내가 믿는 바가 신념인데, 그죠? 근데 내가 믿지 않는 바에 대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 문단 같은 거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러면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그죠? 그러면 자기 신념이 없을수록 동조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개인의 신념이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연결되는 게, 그죠? 공항버스 타야 되는 곳을 찾으면서 스튜어디스 차림의 여성이 향하는 정류장 쪽으로 따라갔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리고 신뢰도와 관련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선택지 3번에 동조 현상에는요, 개인의 신념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념이 없는 자리죠. 개인의 신념이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 3번 같은 경우는요, 가볍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신념과 관련이 없어요. 동조 현상은 쉽게 생각한다면 이거 뭐 가볍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복습하는 기태 25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할게요. 문제를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